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서 싸움이 된 경험. 내가 걱정해서 꺼낸 말인데 듣는 사람은 상처로 느끼는 그 황당한 순간.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70이 넘은 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 한마디. 유산 이야기였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싸우지 말라고 미리 정리해두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족 사이에 싸늘한 바람을 불러왔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서랍 속 통장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고 그 마음은 아직도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틀린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음 한쪽이 조금 찌릿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누군가의 일기장 같은 이야기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한 이야기, 이해받고 싶었지만 결국 혼자 삼켜야 했던 이야기들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계단을 오를 때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무게감이 다리에 쌓이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아침이 점점 많아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물들고 겨울이 지나는 속도가 왜 이리 빠른지 어느 날 문득 의아해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나이가 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박금순 씨는 올해로 73이었습니다. 슬아의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고 큰아들은 경기도 성남에, 둘째 아들은 부산에, 딸은 서울 마포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모두 제 앞가림은 하고 있었고 손주들도 있었고 명절마다 모이면 시끌벅적하게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복받은 노년이었습니다. 남편 이광택 씨는 75이었는데 젊은 시절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며 허리를 혹사한 탓에 요즘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거동이 완전히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텃밭을 뒤지고 자전거를 타던 활기는 이제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30년 넘게 살아온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금순 씨는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비관적인 생각이라거나 삶을 포기한 생각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남겨질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무렇게나 흩어지지 않길 바랐기 때문에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금순 씨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 광택 씨의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 사이에 얼마나 어지러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금순 씨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긴 재산이 엄청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저축이 전부였지만 그 작은 것들을 두고 시아주버니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법원에 서류를 넣고 결국 몇 년씩 말도 안 섞고 살았습니다. 명절에 한자리에 모였다가 눈만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던 그 어색한 분위기. 아이들 앞에서도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던 그 냉랭함. 그게 얼마나 가족을 망가뜨리는지를 금순 씨는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그 다짐이 금순 씨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디에 어떤 통장이 있고 어느 은행에 예금이 얼마나 있고 이 집의 등기부등본은 어디 있고 보험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혼자서 조용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파란색 파일철 하나에 서류들을 끼워 넣고 그 위에 손으로 직접 목록을 써서 붙여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철은 서랍 안에 그냥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금순 씨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처럼. 왜냐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았고
그냥 슬쩍 언급하자니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자꾸만 미루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남편 광택 씨가 갑자기 열흘 동안 입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심장 쪽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인데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닌 것으로 판명났지만 그 열흘이 금순 씨에게는 정말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서 남편 병실 쪽을 바라보며 금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아이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와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금순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이제는 꺼내야 한다. 그 결심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다투는 꼴을 상상하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유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상한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주제인데 어느 누구도 먼저 꺼내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꺼내면 마치 불길한 말을 한 것처럼 분위기가 싸해지고 자식이 꺼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재산에 눈이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누가 꺼내도 어색하고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색하다는 이유로 이 이야기를 끝끝내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준비도 없이 마음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슬픔과 이해관계가 뒤섞인 그 자리가 얼마나 가족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금순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오후 큰아들 내외가 집에 들렀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48이었고 며느리 수진 씨는 45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이었고 수진 씨는 초등학교 앞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 댁에 들르려고 노력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수진 씨가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어 왔고 금순 씨는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와 쑥갓을 보태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광택 씨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 날이었는지 막걸리 한 잔을 받아서 아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녀 학교 이야기, 수진 씨 학원 이야기, 민준이 회사 이야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 흐름이 잔잔해질 즈음 금순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말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슬슬 정리를 해둬야겠다 싶어. 이 집이며 통장이며 보험이며. 나중에 혹시 일이 생기면 이건 이렇게 하고 예금은 이렇게 나눠라. 그런 걸 미리 얘기해두고 싶어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 씨도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얘기를 벌써 하세요? 수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걱정이 어머니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민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졌습니다. 금순 씨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이 마치 당장 죽기라도 할 것처럼 말을 꺼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눈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이별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보였을 테고 그 불안함이 굳은 표정으로 드러난 것이겠지요. 하지만 금순 씨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싸우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거야.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의도한 것이 곧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하지만 언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상태, 기억, 두려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금순 씨가 나중에 일이 생기면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금순 씨에게는 먼 미래를 대비한 이성적 준비였지만 민준과 수진에게는 어머니가 곧 떠나실 것 같다는 불안한 신호로 들렸습니다. 이 간극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 해도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한국의 정서에서 부모가 직접 자신의 사후를 언급하는 건 문화적으로도 꽤 낯설고 불편한 일입니다. 명절마다 어른들이 건강 조심하라는 덕담을 나누고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말은 익숙하게 하지만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는 말은 좀처럼 꺼내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게 꼭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를 사랑하는 방식, 이별을 부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사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꼭 해야 할 이야기를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금순 씨가 바로 그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순 씨는 민준에게 전화를 했다가 안부 이야기만 나누다가 끊었습니다. 유산 이야기는 또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다시 꺼냈다가 또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혼자 방에 앉아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란 파일철이 있었습니다. 금순 씨가 혼자 몇 달에 걸쳐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보험증권, 집 등기부등본, 금고 비밀번호.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메모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큰 집에는 이 집을 물려줘라. 너희 둘이 상의해서 팔아도 되고 큰애가 쓰고 싶으면 써도 된다. 예금은 셋이서 사이좋게 나눠라. 다만 막내는 아직 혼자 사는 거 힘드니까 조금 더 줘도 괜찮다. 그게 엄마 마음이다. 그 메모를 읽으면서 금순 씨는 눈이 젖었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 이야기를 왜 못하는 걸까?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식들이 느낄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식들이 슬퍼할까봐, 불안해할까봐 그 걱정이 금순 씨 스스로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남겨질 사람들을 너무 걱정하다 보니 정작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니까요. 이 주제를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금순 씨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이 됩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유산 관련 계획을 자녀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는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준비는 어느 정도 해두었거나 아예 아무 준비도 못한 채로 지내고 있는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꼽히는 이유가 바로 금순 씨와 똑같습니다. 자식들이 불길하게 생각할까봐 못 꺼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모릅니다. 한 복지관에서 진행한 노인 대상 설문에서는 사후 정리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 나눠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60%가 넘는 응답자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과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금순 씨는 분명히 전자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히는 자식들이 다투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분위기가 싸해지고 오히려 괜한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기분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금순 씨는 친구 이정혜 씨와 전화를 나눴습니다. 정혜 씨도 비슷한 나이였고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혜 씨는 이미 몇 년 전에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공증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처음에 자식들한테 이야기했다가 혼났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해뒀어. 법무사 사무소 가서 다 작성해 두고 자식들 모르게 서류 다 정리해뒀어. 근데 자식들은? 아직 몰라. 그 말이 금순 씨 마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혼자 해두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순 씨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식들이 이 이야기를 같이 알고 같이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함께 해두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서류를 정리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자식들이 그 서류를 뒤지다가 처음 보게 됩니다. 슬픔과 당혹감 속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을 처음으로 읽게 됩니다. 그게 더 혼란스럽고 더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금순 씨에게는 시어머니의 기억 말고도 또 다른 생생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 광택 씨와 오래 알고 지냈던 동네 지인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광택 씨 또래의 그분은 10년 전쯤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 보니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 사이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세 자녀 중 큰딸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오랜 시간 병간호를 했고 그 사이에 통장 관리도 맡아서 했는데 나머지 2 남매는 그 과정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빼돌린 게 아니라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거였지만 장부를 따로 적어두지 않았고 영수증도 일부 없어서 소명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형사고소까지 갔습니다. 금순 씨는 그 이야기를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가족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사이좋고 화목한 가족이었는데 아무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온 상황이 그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사실이 금순 씨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금순 씨 자신도 자식들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꼼꼼하고 원칙적인 편이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굽히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게 장점이었지만 나이 들수록 때로는 고집스럽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둘째 광호는 성격이 느긋하고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조용히 자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가족 모임에서는 큰 목소리 내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속으로 불만이 쌓이면 한 번씩 터트리는 편이었습니다. 막내딸 지은은 아직 미혼이었고 서울에서 혼자 살며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오빠들보다 여유가 없었고 그걸 금순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셋이 준비 없이 한자리에 모여서 재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금순 씨는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다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주는 장남이니까 당연히 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광호는 그럼 자기는 뭐냐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상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금순 씨에게는 너무 구체적으로 상상됐습니다. 자식들을 평생 품에 안고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엄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돈 때문에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장면이 금순 씨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가 정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은 큰아들 민준에게 가되 광호와 지은에게는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생각해 두었습니다. 예금은 셋이 나누되 지은에게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보험은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었으니 그건 알아서 될 것이었습니다.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더 공정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고 전문가가 보면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방식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순 씨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식들이 어머니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이렇게 나눠주고 싶었구나. 그 마음을 알면 설령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함부로 욕하거나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자식들 스스로도 엄마의 뜻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금순 씨로 하여금 이야기를 꺼내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에 대해 금순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꺼낸 이야기인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자식들 입장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특별히 잘 따랐습니다. 형제 중에 엄마 곁에 가장 많이 있었고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도 제일 컸습니다. 그런 아이가 엄마 입에서 사후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을까 싶었습니다. 수진이도 시어머니가 쓰러질까봐 항상 걱정하는 편이었습니다. 밥은 잘 드시냐, 관절은 괜찮으시냐, 아이들이 안 올 때는 자주 전화라도 해야겠다고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 눈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사후 정리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들릴지 이제는 이해됐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서운함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야기를 영원히 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라면 차라리 지금 내가 건강할 때, 말도 잘 되고 머리도 맑을 때 해두는 게 맞았습니다. 금순 씨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면 돌파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유산 얘기를 하자 하고 정식으로 자리를 잡고 앉는 방식은 자식들이 더 경직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딸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은 오빠들에 비해 좀 더 이성적으로 이런 주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길어지면서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노후나 미래에 대해 꽤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지은아, 엄마 잠깐 얘기 하나 해도 되냐? 응,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은 아닌데. 있잖아, 엄마가 요새 생각해보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서류 같은 걸 좀 정리해두면 좋겠다 싶어. 이게 엄마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정리해두는 게 맞는 나이가 됐다 싶어서. 지은이 혹시 그런 거 도와줄 수 있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에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아니야. 진짜 그냥 나이 들어서 챙기는 거야. 지은이 아빠도 입원했다 오고 나서 엄마가 생각이 많아졌어. 죽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 살림 정리하는 것처럼 생각해줬으면 해서. 또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은 했었어.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지은은 사실 금순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오빠들보다 더 일찍 자립 준비, 미래 준비 같은 걸 해왔고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게 걱정이야. 민준이는 지난번에 꺼냈다가 반응이 좋지 않았어. 오빠가 원래 그래. 엄마가 아플까봐 걱정이 많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거야. 그래도 같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너희끼리 싸우지 않지 않겠냐? 맞아, 엄마 말이 맞아. 그 짧은 통화가 금순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3명 중 1명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첫 발은 뗀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지은이가 주말에 올라왔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앉아서 서랍에서 파란 파일처를 꺼냈습니다. 금순 씨가 정리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서 지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통장은 이 은행이고 여기 금액이 얼마이고 이건 아빠 보험이고 이건 엄마 보험이야. 수익자는 이렇게 돼 있어. 집 등기부등본은 여기 있고. 지은은 메모를 했습니다. 꼼꼼하게 받아 적으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 예금 계좌는 어떤 계좌야? 정기예금이야? 일반 통장이야? 정기예금이야. 내년 3월에 만기야. 이거 이자는? 한 3%쯤 돼. 그렇게 2시간 정도 함께 서류를 훑었습니다. 끝에 금순 씨가 손으로 쓴 메모를 지은에게 보여줬습니다. 세 자녀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메모를 읽으면서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한테 더 주려고 한 거야? 막내가 제일 어렵잖아. 오빠들이 알면 섭섭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해두는 거지. 엄마 마음이 이렇다고. 그걸 알면 섭섭해도 함부로 못하잖아. 지은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이야기 오빠들한테도 해야 할 것 같아.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알아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준이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오빠한테. 지은이가 먼저 나서서 민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금순 씨는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지은은 오빠에게 직접적으로 유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걱정이 많아. 나중에 우리끼리 싸울까봐. 시할머니 때 어떻게 됐는지 오빠도 알잖아. 엄마가 그게 트라우마야.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두고 싶은 건데 오빠가 그 이야기 꺼낼 때마다 분위기 어색하게 되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 민주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응.
엄마가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싸울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그 이후에 민준이가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수진 씨 없이. 광택 씨는 텃밭에 있었고 민주는 어머니와 둘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지난번에 엄마가 그 얘기 꺼냈을 때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금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 듣는 순간 갑자기 엄마가 없는 날이 상상이 됐거든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지은이 얘기 들으니까 엄마 마음이 이해됐어요. 미리 이야기해두고 싶었던 거잖아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라고. 금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야.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야.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꾹 감았다가 뜨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서류 보여줘요. 그날 오후 금순 씨는 파란 파일처를 처음으로 큰아들 앞에 펼쳤습니다. 서랍 속에서 몇 달을 기다렸던 그 서류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자녀가 함께 모인 건 그로부터 한 달 뒤 추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택 씨 허리가 좋지 않아서 많이 못 돌아다니셨고 금순 씨는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녀가 와서 상 세팅을 도왔고 광호 내외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밥을 먹고 과일을 먹다가 금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식사 다 하고 나면 엄마 아빠가 잠깐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금순 씨였다면 그 시선들이 무서워서 바로 아, 별거 아니야 하고 뒤로 물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야. 근데 해야 할 얘기야. 식사가 끝나고 손녀는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보게 했습니다. 거실에는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광택 씨도 이번에는 함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분이었는데 지난 이번 이후로 생각이 바뀌셨는지 먼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아빠도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분위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순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아주 천천히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희가 불편할 거라는 거 알아. 근데 엄마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빨리 가고 싶어서가 아니야. 너희가 나중에 싸우지 않았으면 해서야. 나 없을 때 너희 셋이서 서로 상처 주지 않았으면 해서야. 세 자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삼촌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희도 들었잖아. 엄마는 그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 내가 없고 나서 너희 셋이서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그게. 금순 씨는 파란 파일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엄마가 정리해둔 게 있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나눌지 엄마 생각이 적혀 있어.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야. 법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엄마 마음만큼은 알아줬으면 해서. 그날 오후 2시간 동안 가족은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민주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광호는 처음에 말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직접 입을 열면서부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이미 한 번 들은 내용이었지만 오빠들과 함께 앉아서 듣는 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광택 씨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열흘 있으면서 생각이 많았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게 너희 때문이었는데 그 끝이 너희 셋이 싸우는 걸로 끝나면 아빠는 눈을 못 감겠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아빠 엄마한테는 아주 중요한 자리야. 그 말에 세 자녀 모두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솔직히 이 이야기 듣기 싫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편하진 않아요. 근데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제가 평생 몰랐을 거예요. 광호도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형이 집 가져가면 당연히 불만 생겼을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엄마 마음이 이거니까 그거면 됐어.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금순 씨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랍 속 파란 파일철은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그 내용을 알게 됐고 금순 씨가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공증 절차를 밟을 때 민준이 함께 갔습니다. 지은이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광호는 부산에서 세무사 친구에게 상속세 관련 기초 상담을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내줬습니다.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순 씨가 그해 겨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오래 걸렸지만 말했다. 아이들이 알게 됐다. 엄마 마음을 알게 됐다. 이제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도 된다. 서랍 속 파일 처리 그냥 종이가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됐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금순 씨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본인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겪으셨거나 아니면 지금 딱 이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민준이나 광호, 지은의 입장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거나 화제를 바꿔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 이야기에서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금순 씨도 틀리지 않았고 민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금순 씨는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려 했고 민준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기 싫었습니다. 그 두 사랑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 혹시 지금 부모님과 혹은 자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없어진 뒤에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준비. 그것이 바로 진짜 유산이 아닐까요? 돈과 집보다 더 큰 유산은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금순 씨가 꺼낸 그 말은 처음에 이별로 들렸지만 끝에는 사랑으로 전달됐습니다. 늦게 전달됐지만 끝내 전달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연락하고 싶어지셨던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